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4만 68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만 9,448명, 완치 17만 4,350명으로 집계되어 3.9%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은 4,16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1일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자카르타 경찰청은 14일에서 15일 동안 코로나19 보건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총 9,734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경찰국의 감독관은 이틀간 벌금 징수 건수는 484건이었으며 이 밖에 보건 규정 위반 경고가 2,971건이며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한 것은 6,279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정부와 경찰은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강화한 이후 보건 단속을 위해 경찰과 군인 각각 3,000명 등 총 6,800명의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보건 규정 위반과 더불어 사업장의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청은 대규모 사회적 제한 강화 이후 4일 동안 총 23개의 공공시설과 음식점이 보건 규정 위반으로 폐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끄바유란의 한 카페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5천만 루피아의 벌금을 최초로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카페는 보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24시간 동안 잠정 휴업을 해야 했으나 다음 날에도 자카르타 민원경찰이 걸어놓은 임시 폐쇄 표지판을 제거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 재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자카르타시의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불허 방침 이후 끄마요란 코로나 지정 병원의 환자 수송을 위한 응급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 응급관리처장은 자카르타시의 자가격리 불허 방침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병원 진입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송된 환자를 즉시 병원 내부로 이송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3개의 건물이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격리시설로 사용되었으나 조만간 1개 건물을 추가 격리시설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하루 방문한 응급차의 수는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300명의 환자가 추가로 입원하여 16일까지 해당 병원에 1,740명이 격리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카르타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병실 부족을 겪는 데 이어 발리섬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발리 덴파사르 지역 코로나19 대응팀 대변인은 덴파사르의 코로나 지정 병실은 거의 꽉 찼다며 예컨대 왕가야 덴파사르 종합병원의 격리병실이 모두 차서 11개의 VIP 병실을 격리병실로 추가하려고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발리 쿠타 지역의 우다야나 대학병원 원장도 코로나 환자 수용을 위한 88개의 병상 가운데 3개 병상밖에 안 남았다며 퇴원자가 있으면 바로 신규 환자가 들어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카르타와 달리 인근의 대폭시는 오히려 사회적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점부터 쇼핑몰까지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 제한했으나 최근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으며 시민들의 야외 활동 제한 시간은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늦춰졌습니다. 그동안 대폭시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들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PCR 테스트 수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휴대전화 사업자협회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할당된 단말기 식별번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중앙 단말기 식별 등록부 시스템을 15일 오후 10시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스템에 단말기 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불법 단말기로 간주,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휴대폰 단말기 등록제는 인도네시아 정부 4개 부처와 관련 사업자가 협력해 불법적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시장에서 전면 퇴출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에는 단말기 등에 기재된 단말기 식별번호의 정식 등록 여부를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심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앞으로 판매자들은 단말기 식별번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라는 점을 보증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반입한 단말기는 재무부 관세국의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코웨이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렌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코웨이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환경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코웨이는 국내와 말레이시아에서 쌓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카르타의 물과 공기를 연구,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을 구축했고, 여기에 미국 수질협회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자중 코웨이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코웨이는 라이프케어 기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롯데케미칼의 반텐조 화학단지 조성 사업이 코로나 사태로 완공이 지연될 우려와 달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4조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은 대형 화학단지를 조성하여 기존 단일 품목 100만 톤 생산에서 5개 품목 300만 톤 이상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 진행 중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2023년 완공이 지연될 우려를 낳았습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남겨진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경이 과적 선박을 단속하다 예상치 못하게 냉동고에 보관된 선원 5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7일 자카르타 북부 해상 1000개의 섬 군도를 관할하는 현지 경찰은 과적 선박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 선을 단속하는 중 선원 명부보다 실제 인원이 모자란 점을 알아채고 선장을 추궁했습니다. 선장은 결국 선원 5명의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 중이라고 실토했고, 경찰은 냉동고에서 5명의 시신을 찾아내 부검을 위해 경찰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선원들이 혼합 술 파티를 열었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장과 나머지 선원들의 초동 수사에서 2달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한 일부 선원들이 술 파티를 열었다가 숨졌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숨진 선원들이 무슨 술을 마셨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부 자카르타 나나쿠시르역 근처 건널목에서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택시인 사고 차량은 라디오 달람 지역에서 승객을 태워 이동하던 중 철도 건널목을 지나려고 진입했을 때 열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들어서 있던 다른 차량 때문에 해당 차량은 미처 열차를 피하지 못했고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차량의 앞부분만 열차와 충돌의 기사와 승객은 무사했고 가벼운 찰과상 이외 큰 외상은 없다고 남부 자카르타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철도 건널목에서는 일단 정지한 뒤 열차가 오는지 확인해야 하며 진입할 때도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친선 경기에서 2대1로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팀은 앞서 열린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패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17일에 열린 카타르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팀이 2대1로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드디어 첫 승리라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팀은 경기 초반 카타르에 한 골을 먼저 내줬지만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골을 넣어 역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이 무엇보다 끝까지 경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좋아졌고 열심히 뛰니까 경기력도 좋아졌다며 선수들에게 운동장 밖에서는 뭐든 다 들어줄 테니 운동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계속 말한 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28일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 팀과 친선 경기를 마치면 터키로 넘어가서 5개국 친선 경기에 참여하고 10월 22일 자카르타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